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요새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아니, 테슬라 차량들은 실제 주행거리를 재보면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정한 주행거리보다 살짝 더 가는 정도, 그러니까 환경부 주행거리랑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른 전기차들 뭐 이트론이나 타이칸이나 아이오닉5 이런 거를 타면은 환경부에 나와있는 인증거리보다 훨씬 더 간다. 도대체 테슬라는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테슬라는 환경부 인증만큼만 가지만 다른 차들은 환경부 인증보다 훨씬 더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걸 많이 고려하세요. 도대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가지고 제가 도대체 이 지원지가 뭔가 찾아봤는데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한국만 해도요, 지금 테슬라 판매량이 이제 모델 3만 해도 15,000대 정도 될 겁니다. 작년에 1,570대 정도를 팔았고 3월에도 3,000대 넘게 팔았죠. 지금 이런 거 다 생각해보면은 한 14,000대 정도 판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모델 3, 모델 Y 오너분들이 적게는 5,000명, 많게는 10,000명 이렇게까지 새로 테슬라 오너가 될 예정입니다. 와, 근데 이분들이 실제 주행거리를 보시게 될 건데 이런 분들 앞에서 테슬라 차량들 실주행거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 이런 말을 책임지실 수 있으실까 좀 개인적으로 걱정스럽긴 한데요.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게시물을 올렸다 지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전에 올린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다 적어놨던 게시물이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어요. 그건 전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읽고 나서 제 구독자님들이 거기다 댓글을 다시는데 특정인에 대한 좀 약간 좀 비난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뭐 어지간한 거는 좀 냅두려고 하는데 가만히 냅뒀다가 그래도 제 구독자신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잘못되면은 제 마음속으로 좀 찝찝하잖아요. 그런 것들 아예 이런 거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게시물을 지운 거지 제 게시물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지운 건 아니에요. 그 게시물에 올렸던 내용 오늘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특정 누군가를 비난하는 좀 심한 댓글들은 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적절한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비난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를 운용하면서 찍어왔던 전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모델 3 롱레인지를 출고받고 그 다음 이제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2021년 봄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사계절을 겪어오면서 틈틈이 찍어왔던 그런 전비 인증사진이에요. 누군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뭐 없잖아 있어요. 뭐 제 지인들한테.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거는 200일이 찍혀있고 어떤 거는 110이 찍혀있고 어떤 건 86이 찍혀있고 어떤 것도 마이너스 305가 찍혀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 운용하시는 분들만 아는 그런 전비 표시 방식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트 10% KM입니다. 그러니까 1km를 주행하는데 132W시를 썼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테슬라식 전기 표기 방식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저희 뭐 내연차도 마찬가지지만 리터당 몇 킬로 간다 이런 단위에 익숙하시잖아요. 이거를 전기차로 그대로 가져오면은 1kW시당 몇 킬로를 가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친숙할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1 나누기 117 곱하기 1000 하면요 딱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단순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게 100이 찍혀있잖아요. 100W 10% KM이 적혀있다고 하면은 이걸 뒤집으면은 그 다음 1000을 곱해요. 그러면은 1kW시당 10km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10이니까 10km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km 가까이 그렇게 가겠죠. 반면에 200일 정도 나온 것은 1kWh를 써가지고 겨우 5km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전비를 보여준 상태입니다.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러면? 네, 이거는 5.6km를 주행했는데 되려 킬로미터당 305W가 충전됐으니까 총 1.5kWh가 충전이 된 거죠. 그럼 테슬라는 그럼 주행하면서 충전되는 차? 이거 무한동력 아닌가? 네, 아무튼 간에 간단하게 전비를 보여드렸습니다. 뭐 제가 여름에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가을에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뭐 120대 네, 제가 출퇴근 거리가 지금 50km 늘었는데 거의 한 120 나옵니다. 거의 120 나와요. 지금도. 지금 이 날씨에 120, 110 이렇게 나옵니다. 더 안 나온 거 있죠. 177. 이거는 제가 옛날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이거 영하 5도에서 한 겁니다.
모델 3 롱레인지가 제가 저온 인증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아요. 이거는 방법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거 관련된 영상 제가 이 위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옛날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한 영상이 있어요. 겨울에도 이런 전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테슬라 그거 한국식 주행거리만큼만 간다고 했는데 이거 전익남은 훨씬 더 가네? 실주행거리 훨씬 기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쵸? 저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테슬라 오너들이 이걸 겪고 있고, 제가 또 뭐 보는 채널 중에 그 모 기자님 계세요. 제트로 시작하는 뭐 기자님 계시는데, 부산까지 가고도 뭐 100몇 킬로, 160킬로 이렇게 막 남아가지고, 전비 좋다고 또 이렇게 좀 인증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혼란에 빠지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전익남이 테슬라 모델3 운용하면서 전비 찍힌 거를 보니까, 이거, 발컨 좀 괜찮게 하고, 사실 발컨 아니고 오토파일럿이에요. 이거 다 거의. 저는 시내에서도 오토파일럿 진짜 많이 씁니다. 오토파일럿 정도 쓰고 하면은 이런 전비 나올 수 있겠구나까지만 생각을 하셔야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측정한 다른 차와 비교를 해가지고 야, 모델3 롱레인지 멀리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모델3 롱레인지가 멀리 가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한데, 환경이 다른 걸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진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각각이죠. 제각각. 네, 제각각입니다. 왜 제각각이냐? 당연히 환경이 다르니까 제각각이에요. 제 차를 가지고 제가 운행을 했고 90%는 오토파일럿이 운행했지만 전비가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그쵸? 그거 당연히 주행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환경이 다르면요, 주행 가는 거리, 전비가 그냥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 측정한 전비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정말 무의미한 수준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대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전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비에 변수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지금 대충 생각을만 해봐도 뭐 당연히 운행 코스는 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다 기온, 풍속, 풍향, 그리고 낮과 밤, 그리고 운전자의 주행 습관, 운행 시 뭐 밀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트래픽 환경, 그리고 고저차, 어떤 거는 뭐 오르막길, 어떤 거 내려막길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 도로 상태, 타이어 상태, 휠 사이즈 등 진짜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어디서 막 공신력이 있는 기관? 네, 공신력이 있는 기관은요, 나라에서 정한 시험 기간 말고는 없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이거를 통제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 미국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인증거리 시험을 진행합니다. 사실 인증기관이 당연히 이거를 전부 다 통제해가지고 실제 주행을 통해서 전비를 측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그냥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행거리, 연비, 전비 테스트를 할 때 실제 도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다이모 같이 생긴 이런 장비에서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을 최대한 통제를 해야 주행거리, 전비를 가장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니까 좀 그런가? 네, 아무튼 간에. 그리고 주행도요, 대충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FTP 75 모드, 도심입니다. 그리고 HWFET 모드, 그러니까 고속도로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막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별로 속도, 차량 속도가 다 이게 프로그램상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차가 똑같은 조건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마찬가지예요. 속도별로 다 나와있죠. 시간별로 속도 몇 킬로, 시속 몇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 또 반영한 게 아니라 수식을 통해서 또 보정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편차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인증시험인데, 개인이 하는 이 전비 테스트가 얼마나 편차가 심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편차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주행거리 인증 결과는 무엇일까요? 1번, 테슬라는 실제 인증 주행거리보다 더 가요 라고 말하는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2번, 환경부 또는 미국 EPA 상온주행거리 인증 결과. 3번, 테슬라는 딱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만큼 간다고 말하는 인플루언서. 4번, 테슬라를 싫어하는 에드문드. 네, 정답은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환경부나 미국 EPA 상온주행거리 인증 결과예요. 그렇다고 테슬라가 이런 인증에서만 잘 나오는 차를 만들고 다른 브랜드들은 보수적으로 인증거리를 잡았다? 보수적으로 인증을 받았다? 아니, 인증보다 잘 나오는 건요, 제 차뿐만 아니라, 네, 이 전비 이렇게 잘 나온 제 차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전기차들이 실제 한국 인증보다 더 잘 갑니다. 아이오닉 5도 잘 가고요, 제 차 테슬라 모델 3도 잘 가요. 뭐 조회도 잘
가고 이트론도 잘 가고 타이칸도 잘 가고 다 잘 갑니다.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기서 차간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그렇게 인증시험을 거친 자동차들이니까 거기에서 순위가 매겨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요, 그 순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EPA에서도 그 순위가 그대로 갑니다. 진짜 거의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증에서만 잘못 나오고 미국 인증에서는 좋게 나오는 그런 차가 없어요. 주행거리 절대값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각 차들 사이에 이런 순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왜 주행거리 가지고 보수적으로 받았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니 다른 스펙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스펙들은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로백. 근데요, 주행거리는요, 그러고 말고 자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고 지금 전기차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메이커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사용자들한테 이게 갔을 때 실제 주행거리보다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아서 실제 주행거리는 좀 더 가게 그런 차를 만들고 싶어라고 만드는 메이커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메이커 CEO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차가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이 정도나 된다, 지금 이거 어필해야지. 그걸 왜 보수적으로 잡습니까?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을 수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인증시험 거치는데. 네, 물론 보수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처럼요. 테슬라는 모델 3, 모델 Y, 롱레인지 이하 모델들은 모두 옵션 1을 장착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행거리 테스트를 해요. 심지어 테슬라가 더 보수적이야. 또 이거 보면은 테슬라 보수적이죠. 슈퍼차저 V3 제가 충전한 결과 이렇게 최고 피크를 찍고 이렇게 속도 낮추는 거, 이게 진짜 보수적인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행거리 편차 원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은, 일단 온도가 차이가 나면은 히터 성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낮 가방도 무슨 차이가 있냐? 온도가 같아도요, 같은 14도 15도에서 운용을 해도 낮일 때랑 밤일 때랑 천지 차이입니다. 밤일 때는요, 히터를 틀어야 될 수도 있어요. 14도, 15도 은근히 춥습니다. 근데 반대로 낮에 14도, 15도에서 햇빛이 쨍쨍하면요, 안에는 따뜻해요. 실제로 테슬라 어플을 통해서 실외 주차가 돼 있는 자동차의 실내 온도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외기 온도는 막 17, 18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내 온도는 막 38도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테슬라 오너들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이랑 이미 낮과 밤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주행거리 차이가 나고, 타이어도 차이가 나고, 온도도 차이가 나고, 바람도 차이가 나고, 바람이 이렇게 부느냐 저렇게 부느냐, 공기저항이 또 이렇게 전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아무튼 간에 너무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전비 테스트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거리를 똑같이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시도는 좋은데, 다른 조건에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앉았으면은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아무튼 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환경부를, 저는 저온주행거리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 잘 안 믿는다고. 심지어 테슬라가 잘 나왔는데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해요. 안 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상온 주행거리 이 방법 자체는 미국의 이 방법이랑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합니다. 이거 말고 사실 신뢰를 할 게 없어요. 어느 유튜버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정해진 공신력 있는 기관을 믿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기관을 믿는다.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 테슬라 차량들은 실제 모니터상에 떠있는 트립 주행거리보다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거는 테슬라 오너분이 아니면은 모르실 수 있어요. 일단은 테슬라 외에 다른 현대, 아우디, 포르쉐 이 차들의 이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거리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실제 가용거리가 계속 바뀝니다. 막 히터를 엄청 막 세게 해요. 그러면 갑자기 주행거리가 갈 수 있다는 주행거리가 확 줄어듭니다. 근데 테슬라는요,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실제 그렇게 환경에 맞게 그렇게 주행거리가 확확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당연해요. 이거 테슬라 모델 3 매뉴얼인데 EPA 인증에 기반해가지고 주행 패턴, 외부 조건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 그런 절대값의 기준을 100%로 잡고 그거부터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행거리보다 더 빨리 감소할 수 있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도 뭐 전기차 유튜버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른 자동차 리뷰어
분들은 이 테슬라 모델 3 이거 실제 나와 있는 모니터에 주행거리보다 더 빨리 다네, 이거 문제다, 이거 구라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절대값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행거리 여기에 찍혀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떨어지는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느냐 빨리 떨어지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테슬라는요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지만 모니터상에서도 실제 주행거리, 예상되는 주행거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표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니터상에 에너지 모드 들어가면요 그게 보여요. 최근에 주행한 10km, 25km, 50km 이 주행 패턴을 봤을 때 앞으로 네가 주행거리, 앞으로 이런 습관을 유지를 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거리는 몇 킬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표기를 해줍니다. 모니터상 이렇게 떡하니 뜨는 게 아니라 따로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떠가지고 알려줍니다. 이거를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실제로 이게 바로 테슬라가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똑같은 틀에 잡고 나서 막 이거 현대 아이오닉 5는 갈 수 있는 주행거리라고 표시된 만큼 정확히 가는데 테슬라는 500km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막 450km밖에 안 갔는데 벌써 이게 다 깎여버렸네. 이거 완전 다르네. 이런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스투핏한 결론이다. 모르셨으면 상관없는데 알고도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스투핏한 거죠. 스투핏. 네, 아무튼 간에 이런 주행거리 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모 회사에 흰 차가 나오면 나올수록 좀 실망스러운 주행거리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런 논란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진짜 이런 거, 이런 주제들이 나오면 뭐 저야 좋죠.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주제가 계속 생기는 거니까. 근데 반면 좋을 뿐만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이 그럴 땐 판단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유튜브 보니까 테슬라는 실제 주행거리가 좀 짧네. 아이오닉 5는 실제 환경부에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 100km 이상 더 가네? 그러면 실질적인 주행거리 차이는 그냥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것만 해결되면 아이오닉 5 사는 거였는데 맞아. 사야겠네. 그래서 나 아이오닉 5를 샀어 하면 이제 큰일 나시는 거다. 진짜 여러분들 그럴 땐 판단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진화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한번 판단한 여러분들이 하세요. 믿고 말고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강요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